어머니 문제부터 정리해야 해.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병원은 절대 우리 것이 안 돼.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VIP 대기실 문틈으로 흘러들어온 그 한 문장에 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평생 업고 키운 그 아이가 방금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의 가늘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끝나는 대로 요양원 보내요. 진단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치매 초기라는 건 금방 만들 수 있다니까. 판단 능력이 없었다. 그 문장 하나면 지분 정리 끝이에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가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치매, 요양원, 지분 정리, 내 이름 석자가 찍힌 도장,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이 지켜. 병원의 절반은 당신 거야. 그 말의 무게가 처음으로 뼈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VIP실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래도 겉으로는 잘 대해. 취임식 카메라 많아. 기자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어색할 필요 있어? 알았어. 오늘까지만 잘 모시는 척하면 되지 뭐. 엄마도 오늘까지만이야. 오늘까지만.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아이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누구나 고개 숙여 부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말투가 거칠어져도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죠. 어른한테 말 똑바로 해. 내 엄마,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남편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분명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3년. 그 아이들은 재단병원 지분을 욕심내면서 나라는 존재를 짐으로 보기 시작했나 봅니다. 오늘 취임식만 끝나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며느리의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딸깍. 은색 브로치 하나. 남편이 내 마지막 생일날 흰 가디건에 손수 꽂아주며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자야. 이 병원은 당신이 더 지켜줬으면 해. 나는 허리를 굽혀 브로치를 주워들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등이 천천히 곧게 펴졌습니다. 오늘은 병원장 취임식. 아들 승우가 이 병원의 새 얼굴이 되는 날. 저 아이들은 이 날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축제로 생각하겠지만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병원의 지분 70%가 여전히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천천히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 이정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그리고 한 병원의 아내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힘이 함께 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를 버리려 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죠. 나는 브로치를 가디건 속으로 조용히 넣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병원은 절대 우리 것이 안 돼. 천천히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축하 화환과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이며 떠들썩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VIP 대기실에서 들은 그 말들만 머릿속에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 민정이가 나를 보더니 급히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행사 인원 맞춰야 하니까 뒤쪽 자리로 앉아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라서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앞자리 아니었니? 내가 조용히 묻자 민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아,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앞자리는 아버님 자리까지 포함해 가족석인데 오늘은 기자석 때문에 자리가 부족해서 어머님은 뒤쪽 좌석으로 안내하라고 하더라고요. 승호도 그렇게 말했어요. 승호도 그 말에 가슴이 다시 뻐근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정은 마치 나를 안내하는 척하며 사람들 틈 사이로 날 밀어 넣었습니다. 길 조심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들렸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원장 부인이래. 아니, 저분이 재단 이사님이시라던데? 근데 왜 저기 앉아 있어? 벌써 밀려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행사장의 공기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단상 위에서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신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조명이 단상으로 집중되자 아들 승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에 맞춘 넥타이, 각도 잡힌 턱선, 튀어나올 듯 보이는 자신감. 내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VIP실에서 들은 그 말들이 아들의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승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승호는 미소를 지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정이 귓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일어서지 마세요. 오늘만 참으시면 되니까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입가에는 웃음도 표정도 없었습니다. 승호는 마치 효자처럼 연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하죠. 병원 운영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쳐내겠다. 취임식장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내 속에서는 냉랭한 무언가가 아주 깊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날 똑바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의 환호가 잦아들 무렵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외부에서는 축하 꽃다발과 셀카 요청이 이어졌지만 승우와 민정의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의 눈. 나는 그 눈빛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 후 짧은 간담회가 이어졌고 승우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병원을 더 크게 성장시키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편히 쉬셔야죠. 어머니께서도. 그 문장 하나가 내 가슴 한가운데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VIP실 문이 닫히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는 오늘 중으로 정리하자. 변호사도 준비했고 승호의 냉랭한 목소리. 민정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네. 우선 어머님 의료 기록부터 모아야 해요. 지난달에 어지럼증으로 갔을 때 자료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치매 초기 소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치매.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고. 아버님, 금고가 문제야. 그 안에 있는 문서만 손에 넣으면 재단 지분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금고. 남편이 생전에 절대 손대지 말라던 그 금고.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진짜 속마음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금고의 열쇠를 오직 내게만 남겼습니다. 여보, 열쇠는 어디 있어? 민정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겠지. 그걸 찾아야 해.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의 발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무언가를 밀어 떨어뜨리는 둔탁한 소리. 나는 벽 뒤에 붙어 호흡을 죽였습니다. 어머님이 금고 열쇠를 어디다 숨겨놨을까? 민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금고부터 손에 넣어야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순간 내 가디건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금속의 감각이 유난히 뚜렷하게 손끝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금색 열쇠, 그토록 중요한 금고의 열쇠가 지금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모르고 있는 건 지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야. 남편은 생전에 이미 재단의 절반 이상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고엔 그 결정의 이유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VIP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크게 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민정이 마치 방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 주머니를 향해 매섭게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 볼까? 민정의 손끝이 내 주머니를 스치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가디건 자락을 한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민정의 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행사도 끝났고 같이 이동하시죠.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서둘러 나를 어딘가로 빼돌리려는 조급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승호도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은 병원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 병원 이미지. 그 단어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VIP실에서 했던 그게 같은 말들은 왜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던 걸까? 나는 웃지도 않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표정이 잠깐 풀어졌습니다. 마치 드디어 말이 통하네 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순간 행사장 뒤쪽 문으로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아니 사모님. 흘린 호흡과 함께 허리가 휜 듯한 구두 소리. 누구보다 오래 병원을 지켜온 남편의 비서 박 실장이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무슨... 박 실장은 민정의 말을 끊고
곧장 나에게 와 머리 숙였습니다. 사모님, 급히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문서가 방금 발견됐습니다. 그 한 문장에 공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민정의 미소는 증발했고 승호는 한쪽 손으로 넥타이를 무의식적으로 당겼습니다. 나는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문서라니. 무슨 문서요? 박 실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가장자리, 바른색, 오래전에 준비된 것임이 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표면에는 남편 글씨로 적힌 짧은 한 줄이 보였습니다. 정자가 보관할 것. 민정의 입에서 숨이 잠깐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실장은 봉투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사모님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이사장님이 생전에 당부하셨습니다. 내 손이 봉투를 만지기도 전에 민정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 관련 문서는 모두 승호 씨가 검토해야 합니다. 사모님은 그 순간 박 실장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민정 씨, 이 문서는 배우자에게만 전달이라고 이사장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본인들도 아시죠? 민정의 얼굴이 틀어졌습니다. 승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자크자크 찢고 싶은 충동을 참고 손끝으로 봉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손이, 숨이, 마지막 기억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박 실장에서 시선을 돌려 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승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그거 나중에 같이 보면 안 돼? 민정도 급히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보면 혹시 잘못 이해하실까봐 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혼자 본다. 두 사람의 얼굴이 시퍼렇게 굳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압도적인 계획이 이 한 봉투 때문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네 사모님, 남편 금고 지금 열 수 있지? 박 실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나는 남편이 남긴 봉투를 가슴에 안고 속으로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가 모르는 것, 그 아이들이 절대 예상 못할 것,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내 편이었습니다. 남편 사무실은 취임식 끝난 병원 건물 중에서도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의 책상, 그가 앉던 의자, 그가 마지막으로 뒤적였던 서류들, 모든 것이 아직도 남편의 온도를 품은 듯 했습니다. 박 실장이 금고 앞에 섰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금색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건네주던 그것. 정자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그 말이 귀 안쪽을 따갑게 스쳤습니다. 박 실장이 뒤로 물러서자 나는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깍. 금고의 첫 잠금이 풀리는 순간 문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거길 들어가세요? 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에 민정의 발소리가 빠르게 겹쳐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문 앞으로 나가 두 사람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사모님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켜요, 박 실장님. 저건 원장으로서 제가. 그때였습니다. 금고 안에서 어딘가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숨을 멈춘 채 조금씩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가 아니라 한 개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그 녹음기 아래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에게만 전할 말이다. 내가 죽으면 이걸 들어. 나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승우와 민정이 아직도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우리 아버지가 묻어둔 거잖아요. 같이 들어야. 여보, 저 녹음기 먼저 빼서. 어머님 혼자 들으면 큰일 나.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자야, 혹시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자연사한 게 아니다. 숨이 완전히 멎는 듯 했습니다. 문밖 소리가 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재단 안의 배신자들, 가족 안의 욕심,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사람들 중에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재생 버튼을 누를 때보다 내 심장이 더 크게, 더 세게 뛰었습니다. 정자야, 너만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 병원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승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내 쪽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녹음기 꺼. 지금 당장. 민정은 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그분이 그 얘기를 남긴 거야? 승우가 내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나는 녹음기를 품에 넣고 박 실장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그거 우리도 들어야. 나는 아들을 향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이건 너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정은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녹음기의 마지막 문장을 들었습니다. 정자야, 너만 믿는다. 내가 이 집안을 지켜라. 녹음기가 꺼지는 딸깍 소리가 마치 방 안에 번개가 떨어지는 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편의 녹음기가 꺼진 뒤 아이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겁과 욕망이 뒤섞여 마치 들킨 도둑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승우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병원 사람들한테도 기자들한테도. 나는 신발도 벗기 전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엄마가 들은 건 오해일 수도 있어.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 그 녹음도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고. 민정이 뒤에서 다가와 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흔들리시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요. 병원도 그렇고 승우 씨도 그렇고.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100m 밖에서도 들릴 만큼 속마음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 녹음기, 우리가 보관할게요. 승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관련 자료는 원장인 제가 갖고 있어야 맞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 손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를 못 믿어? 나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어머님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 말이 마치 뺨을 후려치는 듯 쾅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도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기자들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승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이제 쉬어야 할 때야. 병원 일은 이제 우리가 맡을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눈물로 키운 아이들이 맞을까?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승우가 맞을까? 30년 전 남편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던 그 어린 승우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승우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녹음기 주세요. 나는 그 손을 피해 가디건 주머니를 꼭 잡았습니다. 싫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표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진짜 힘들게 하지 말라고. 민정은 바로 무릎을 점잖게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위험해 보여서 그래요. 나는 민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눈빛에 흔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단 한 줄기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정이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만간 의사소견서가 나올 거예요. 어머님 상태 확인하려고 부탁드렸거든요. 그 말은 정확히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체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한테 필요한 건 병원이 아니라 보호야. 그날 밤 아이들은 내 방 앞까지 따라와 몇 번이고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 말 좀 하자. 같이 해결하자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문 밖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어차피 저분은 곧 사라질 사람이야. 서류만 완성되면 끝이에요. 도장만 받으면 해결돼. 문틈 아래로 빛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가볍게 끌어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 가장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가슴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 고개를 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나는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자야, 너만 믿는다. 눈을 떴을 때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꾸며놓은 완벽한 판 위에서도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에 박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날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나는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절망?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박 실장이 남편이 죽던 날의 진실을 말하겠다고 연락해온 그날 밤 나는 한달음에 병원 뒤쪽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내려앉은 겨울 공기가 내 손끝을 얼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박 실장은 대기 중이던 차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얘기를 꺼낼 줄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야.
박 실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이사장님이 쓰러지시기 직전 승호 씨와 민정 씨가 이사장님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숨이 멎듯 가만히 앉아있던 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들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답 없다. 계속 미루면 우리 몫이 없어. 그리고 심장약은 내가 치워놨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약. 남편이 평생 복용하던 그 약. 박 실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워낙 외부인 경계가 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가슴 안에서 뜨거운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자연사가 아니라 작은 방치라는 이름의 의도된 죽음이었던 것. 나는 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류. 그걸 너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니?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봉투 사모님 방에 넣어두었는데 민정 씨가 먼저 찾아내고 숨겼습니다. 오늘에서야 경비 문서실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죽음, 지분, 금고, 심장약, 그리고 요양원 계획. 나는 손을 떨지 않으려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 실장, 오늘 내가 움직일 거다. 박 실장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진실을 열어야지. 그 말과 함께 나는 차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 이사회 비밀회의가 열린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승우와 민정은 나를 이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해 지분 위임장을 강제로 받아내고 나를 재단에서 정식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브로치 하나를 가디건에 꽂고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승호, 민정, 변호사, 이사진 4명이 앉아 있었고 내 자리는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민정이 나를 보며 찔러 죽일 듯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비공개 회의 중이에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디건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승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왜? 나는 대답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놨습니다. 딸깍. 남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야, 내가 자연사한 게 아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건 조작일 수도. 남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배신자들, 재단을 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승호는 무릎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사진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마지막 문장. 정자야, 이 병원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너에게 맡긴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아무도 숨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누가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하는지 알겠니? 승우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내 쪽으로 걸어오려 했지만 이사진들이 먼저 일어서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승우 원장, 이건 내부 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심장약, 그 진술이 사실이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분은 사모님 것이 맞습니다. 당장이든 이유든 정식 절차 밟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순간에 병원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에 갇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가 버리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었다. 민정이 비틀거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여준 건 내 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승우가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럼 잘 살아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박 실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회의실 문이 내 뒤에서 딸깍하고 닫히는 순간 30년 동안 묶여있던 모든 억울함의 매듭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승우와 민정은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아무도 보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승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간신히 힘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아버지 약을 건드린 건 난 정말 몰랐어. 민정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머님은 어차피 우리를. 나는 멈춰섰습니다. 민정의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내 목소리가 아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한 짓,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승우는 내 아들이다. 그 순간 승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계획을 꾸몄든 병원 재단은 아버지가 내게 맡긴 것이다. 이 병원은 돈으로만 굴리는 곳이 아니다. 나는 남편의 브로치를 가디건에서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병원을 살린 건 아버지의 손이었고 그 손을 잡은 건 나였다. 승우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린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 욕심이었지만 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승우야,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다면 엄마를 죽이려고 들면 안 됐다. 승우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넌 책임을 져야 한다. 승우는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뒤에서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감옥까지 보내지는 않겠다. 민정이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는 민정을 향해 가차없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민정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집은, 재단, 병원은 전부 내 아래에 두고 너희 둘을 병원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승우의 어깨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대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 이 도시를 떠나라. 민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럴 권리가 있어요? 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내 남편의 아버지가 내게 지켜라고 했으니까.
민정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우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나는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아들에게만 준다. 너희는 서로 끊어라. 민정이 숨막히는 듯 말했다. 그럼 우린 끝이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박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두 아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디건에 꽂아둔 브로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걸어 나오며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자야, 내가 이 병원을 지켜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잘했지? 밖에는 아침 햇살이 병원 현관을 비추며 하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하루 속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기운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